동계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무하마드 빈 살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우디한테 부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하다가 좀 변경을 하지 않겠느냐, 정권의 사활이 달린 문제거든요. 빈 살만의 체면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자기가 결벽증처럼 해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사실 이제 부자 나라라고 짓게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보통 나라의 경제 규모를 할 때는 GDP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GDP 통계를 보면은 카타르겠죠. 카타르가 1인당 GDP가 83,890달러거든요. 굉장히 크죠. 사우디아라비아가 29,920이고 카타르의 단점은 뭐냐면 전체 인구가 한 260만, 29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국민은 40만이 안 됩니다. 국가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단연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비전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석유로만 먹고 산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길 나라가 없는데 문제는 석유를 안 쓰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계속 써줬으면 좋겠는데 친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도 뭐 전기자동차 자꾸만 다 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있어도 팔기가 어려운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페르시아만 지역의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막 그거는 이제 왕실 사람들이 그런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이 넉넉하지만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갔다 왔었는데 자국민에게 우버 택시를 권장을 해서 경찰관도 근무 끝나고 우버하고 학교 선생님도 근무 끝나고 우버하고 그러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 다각화의 일종이에요. 석유가 있어도 못 파는 세상이 올 것에 대비해서 산업 다각화를 해야 돼요. 스포츠도 하나의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나우두한테 사실 엄청난 돈을 국부펀드에서 줘서 데려온 건데, 아니 뭐 그 정도 축구 선수한테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전 세계가 뉴스가 다 뜨잖아요.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온갖 신문에. 그러면 그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고, 아, 이 나라도 축구를 하는구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카타르가 축구를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월드컵을 하는 이유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UAE 친구에게. 카타르는 월드컵을 저거 해서 뭐 하려고? 뭐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끝난 다음에 경기장은 어떻게 할 거고. 친구가 그런 말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다. 도로도 닦고 건물도 짓고. 그런데 이걸 기회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남는 장사다. 당장의 손익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은 결국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심도 끌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좋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호나우두를 데려오는 게 뭐 돈을 계산해 보면은 손해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스포츠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경기장도 그렇고 스포츠 산업이 활발하게 되면 고용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석유 산업은 고용 산업이다 그러는데 석유 산업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석유 산업은 금융 산업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늘지를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이상 고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 산업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고용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은요,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중국, 일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여기는 눈이라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개최를 하겠다고 후보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우디한테 부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사우디는 그걸 왜 받았느냐? 역시 산업 다각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사우디는 사막만 있느냐? 아니죠. 새롭게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홍해변 네옴 그쪽에는요, 산이 있는데 산에 눈도 내리거든요. 근데 물론 적설량이 스키를 탈 수 있을 만큼 아니기 때문에 인공으로 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2029년에 경기를 개최를 하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새로운 관광 산업 단지로 발전시키겠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성공적으로 개최를 노력하겠죠. 정권의 사활이 달린 문제거든요. 아예 못하고 말지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 신인도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와 빈 살만의 체면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옴이라는 말은 새로운 미래. 이 네옴은 프로젝트가 신도시인데 이 크기가 서울시 44배 정도? 경기도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직선 도시, 우리가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더 라인이라고. 길이가 170km예요. 폭이 200m. 도시의 폭이 200m밖에 안 됩니다. 높이는 500m. 그러니까 170km를 그러한 걸로 벽으로 쫙 와서 그 안에서 자동차도 없고 친환경으로 도시의 처음에서 끝까지는 고속철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거주지 900만 명을 수용하겠다. 이게 이제 더 라인이라는 신도시고요.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려고 하는 산악지대에 스키장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하는 그 지역을, 그리고 저수지도 만들고요. 산에다가 인공 저수지를. 그게 트로지나라는 관광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가의 팔각형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친환경 산업단지인데요. 이게 팔각형이니까 영어로 옥타곤이잖아요. 친환경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옥시전, 산소와 옥타곤을 합쳐서 옥사곤이라고 불러요. 옥사곤이라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건데요. 신달라라는 섬인데 고급 요트 휴양지. 그러니까 요트 타고 휴양하고, 내년에 그건 개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개장하는 게 내년에 개장하는 신달라 휴양지고요. 그 외의 것들은 2030년까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얘기한 것은 5천억 달러입니다. 650조 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 방벽 세우는 것 같아요. 벽 안쪽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저같이 이제 문의하는, 이거 괜찮을까? 우리 보통 높은 고층 빌딩 가면 바람이 장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장난 아니게 바람이 불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까? 뭐 그런 생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현되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건축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170km를 500m로 올리는 게 가능할까? 최근에 제가 아룰라 지역에서 네옴처럼 거울판 같은 거를 설치해 놓은 데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대요. 빛이 비쳐서 타들어가는 것 같이 뜨겁답니다. 그런데 170km를 500m의 그 유리벽으로 반사가 되면은 근처에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동대문에서 모형도를 봤거든요. 가장 높은 곳이 500m 정도 되는 거고, 일단 기울어지고 도중에 끊어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두 군데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하다가 좀 변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일반인들도 저게 가능할까? 그 돈 내고 투자를 하려고 안 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천억 달러를 단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시켜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되네? 안 된다고 봤는데 되니까 나도 이거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고 하청 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현대하고 삼성이 건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돈을 받는 공사고요. 아직 돈을 우리가 내면서 하는 공사는 아니에요. 건설 공사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이 필요한 공사고,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중동 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70년대 중동 붐과는 다른 게, 70년대 우리가 건설 현장에 나갔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나가서 일 못합니다. 일단 건설회사에서 한국 사람을 쓰질 않아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외국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 노동자들도 수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가장 그거를 쉽게 자국면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공사에 많이 할 것이고, 지금 중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분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고 있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죠. 고난도 기술도 있을 테니까 방벽 세우는 걸 또 모듈로 해서 붙인다 그러거든요.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서.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은 엄청나게 뛰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보여주겠죠. 왜냐면 전혀 보지 못한 형태의 주거지잖아요. 사실은 무하마드 빈 살만에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두바이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무하마드 빈 살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굳이 카피할 거면 뭐하러 하냐 이거죠. 두바이가 보여주지 않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바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형태의 건축 형식이 나오죠. 사실 관계는 좋아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우리 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에게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만 생각을 하고 북한과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한국도 좀
조금 우리만 생각하고 이란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대놓고 하면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스스로 웃으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곳으로는 마음이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죠.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70년대에 중동 건설의 시작을 한 것도 사우디아라비아였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나라고 그리고 두 나라가 전통적으로 친미불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입니다. 더 좋아질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나빠질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예, 한국의 근면성, 노동자들의 근면성 그리고 사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죠. 우리 초등학교 때 도시락 못 사와서 굶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수도가에 물 마시러 나가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면성 그리고 자원도 없고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전쟁을 겪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고 좀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의 관계는요 특별히 나빠져야 될 틈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될 거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잘 모르고 그 문화를 잘 몰라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장 심각한 때가 어디냐면 드라마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화나게 만들죠. 드라마에서 좀 비하하는 듯한 끼게 만들고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드라마기 때문에 허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파급 효과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명성이 순간적 실수로 그냥 무너져 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부자하면 만수르 이렇게 뭐 억수로 이런 말 나오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이게 희화화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무슨 점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하고 사우디 경제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 기업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이 35세 이하가 거의 전 국민의 67%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젊은 나라인데 이러한 노동의 기회를 별로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나가더라도 양질의 노동력을 우리가 강제로도 고용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에 반드시 사우디 사람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뜨거운 마음으로 고용을 하겠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서로가 피곤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업 다각화를 할 때 우리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강력한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중동을 넘어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그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국왕 연령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국왕이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보고 시간이 굉장히 조율을 한 다음에 하거든요. 지금은 전혀 다른 리더십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나 하겠다 그러면 나는 100 하겠다면 100 딱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보다 결정력이 굉장히 빨라요. 다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그 큰 그림을 제시를 하고 가도록 채찍질을 하는 데서만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걸 자꾸만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좀 더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자기가 결벽증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만을 조금 내려놓는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빨리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세를 잃고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는 아직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외교 관계라는 거 하는 거 보면은 자국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게가 있는 나라로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우리하고도 좀 좋은 관계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